일단 우리가 예전에 불륜, 바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불륜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게 있나요? 예전보다? 불륜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죠. 오픈 채팅으로 불륜을 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네. 요즘은 앱을 통해서 불륜을 합니다. 말씀하신 앱은 목적 자체가 바람인 거예요? 아니면은 목적 자체가 바람인 거예요. 그 앱 자체가. 옛날에는 뭐 동호회면 동호회 해갖고 뭐 명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대놓고 바람인 거죠. 40대, 50대 여성들이 20, 30대 남성을 만나기 위한 앱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조건 만남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집에다가는 밤에 나가면서 엄마들 모임이 있다 그러고 나가서는 호텔을 가면 문제가 되니까 20대 남자애들을 만나서 차를 갖고 나가서 카식스를 하는 거죠. 근데 카식스를 어디서 하냐? 이제 공영주차장 이런 데 이제 끝에 세워놓고 밤에는 새벽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도를 하는 거죠. 반대네요 이제는. 그렇죠. 저도 이의적인 게 여자 전용이 생겼어? 하면서 좀 반발감이 확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항상 반발감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이제 그런다니까 반발감이 드시죠.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임신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게 잘못했을 때 생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잖아요. 피해를 보는 우리 여성분들이 더 나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여성분들이 더 조심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든 여자든 끼 자체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여자를 물어보면 바람기가 있는 여자들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바람피는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기 객관화 안 된 분들이 많이 바람펴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착각 많이 하시는 착각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믿고 있는 분들, 나 어디 가면 다 먹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외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잘 쳐다보는데 이게 맑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묘하게 쳐다보는 분들 있잖아요. 느끼지 않아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있잖아요. 유혹받아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유혹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너무 와닿는다 근데. 대표죠. 네, 순간 바로 떠올랐어요. 바로 떠올랐죠. 그럴 때 좀 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모가 예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혹이 많은 만큼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쁘신 분들이 아무래도 바람필 기회가 많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남자는요? 바람기 있는 남자는 그런 건 없어요. 남자는 다 바람기가 거의 있어요. 저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있다 그래서 남자분들 화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확률이 높아요. 여성들보다. 미국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가실래요? 데이트 하실래요? 하실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더니 남자들은 거의 90몇 프로가 데이트와 아파트에 오는 것과 하시는 거에 오케이를 했고요. 그리고 한 5%만 거절을 했는데 그 5%도 왜 거절을 했냐면 내 여자친구와 아내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갔다고 하거든요. 열린 결말이네요. 닫힌 결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처럼 남성들은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기들이 항상 잠재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도 그럼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고 굳이 뽑아보면 일단 유머러스한 남자들이 좀 바람기가 많아요. 왜냐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넉살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말을 잘 시키고 많이 웃기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거나 이러는 거에 거침이 없어요. 모임에 나갔는데 웃긴 남자들은 한마디 하죠. 여자들이 다 거기로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랑은 꼭 연결이 되죠. 그리고 허세가 있는 여자나 허풍이 있는 남자들이 바람기가 많아요. 그건 질린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일부러 나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허세나 허풍을 하는 거는 자꾸 이성한테 관심을 받겠다는 거고 그 앞에서 꾸민다는 것은 바람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바람기 없는 여자도 있어요? 바람기 없는 여자 있죠. 바람기 없는 분들은 절제력이 있고요. 말도 굉장히 절도 있게 끊어서 하고요. 의미 없는 말을 던지지 않아요. 할 말만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을 잘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1차에서 마무리를 해요. 2차, 3차 따라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네. 이런 분들,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람기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남자는요? 정말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나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을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딱 정도의 선을 잡으신 분들이 저네요.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믿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내 수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바람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딱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지키는 남자들은 함부로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함부로 매매하지 않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들어와도 선을 딱 그어요. 그게 약간 저도 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에 열려 있다는 거에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유혹이 가득한 곳에 가면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든. 네, 네. 그래서 아예 유혹이 있는 곳에 안 가요.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도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까 사는 게 좀 재미없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지킬 건 지키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약간 그 재미있다는 건 굉장히 한순간이고 짧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을 망칠 수 있는데. 그러면 바람피기 직전에 전조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러면 그거는 바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발기부전이 돼요. 아내가 갑자기 나하고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바람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바람피기 전조 증상이에요. 뭔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긴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해요? 네.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은 거나 아니면 생기고 있거나 남녀와 비슷해요. 또 갑자기 늦은 귀가, 야근이 많아져요. 주말 근무를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에 출근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의심하니까 9시 출근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이 많아졌다 그러고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요. 그 집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바람 나면 부지런해져요. 아, 그래요? 안 뿌리던 향수를 사고요. 안 사던 속옷을 많이 사요. 여성들은 특히 속옷 쇼핑이 많아져요. 그거는 100%예요.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속옷을 숨겨놔요. 이쁜 속옷을. 그 디데이 입으려고? 그렇죠. 남편하고는 입지 않으니까요. 딴 때 입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겉옷을 많이 사요. 남자들은 보여주려고. 겉옷을 많이 사고 운동으로 살을 빼고 몸을 만들어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반짝반짝반짝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바람이 걸리고 끝나잖아요. 갑자기 확 늙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남자는 근데 좀 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재원님 영상만 봐도 솔직히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바람 펴도 안 걸릴 수 있는 방법들이 깔려 있잖아요. 있죠. 그럼 점점 사람들이 더 영리해질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들떠 있기 때문에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하고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붕붕붕 뜨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공기가 싫어요. 이 사람. 공기가 싫다고요? 이 사람하고 함께 숨 쉬는 이 산소가 싫은 거예요. 이 공기가. 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죠. 이 사람도. 내가 되게 싫어하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외도 중인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바람을 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바람을 폈다. 저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다시 합쳤어요. 그러면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상담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좋은 점은 뭐예요?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뒷받침해줄 때 그게 좋은 거고 내 재산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좋은 거고 뭐 이런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장점이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혼자 있어 어떡하지? 아빠 혼자 있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이런 점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서했을 때 나쁜 점은 뭐냐?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요. 나를 배신했다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재원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돼요? 그런 것도? 그럼요. 당연히 치유가 되죠. 그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갑자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남자가 바람 폈어요. 여자가 용서하기로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찾아왔어요. 근데 재원님은 얘기하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앞으로 더 바람 필 것 같은데. 알죠.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도? 바람 또 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얘기해줘요? 네. 면전에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상담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가죠. 힘들다 진짜. 3D예요. 힘들다.